한국경찰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사 과목이 원래 암기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도를 암기를 해야 되고 각 연도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가보개혁 이후에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청부, 국부 이런 순서대로 개편이 됐는데 1994년도에 가부경쟁이 있었죠. 이때 처음에는 법무암문에 경찰이 소속이 되었다가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바로 내무암문으로 바꿨죠. 그 아래에 경무청이 있었는데 한성부만 관할했습니다. 지방에는 관찰사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듬해인 95년도에 내부구호, 내부를 만들면서 내부 아래에 경무청을 두게 됩니다. 내부 관제를 만들었죠. 1900년도 빵빵하죠. 목에 힘이 빵빵하게 들어갔습니다. 경부로 승격이 됐죠. 장관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방에는 관찰사가 있었는데 이때 경부로 승격하면서 감 한 개씩 총경부터 순경까지 다 돌렸죠. 경무감독소에서 돌렸습니다. 이때 그 총순이라는 것은 당시에 경찰의 계급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1902년도에 공리죠. 공리가 나옵니다. 전국적인 배우죠. 내부 아래에 경무청으로 격하는 되지만은 조직은 축소되었지만은 관할은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1905년도에 다시 관할도 한성부 내로 축소가 되는 것이죠. 오호 통제라 한성부 내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1906년도가 되면서 육감부부죠. 통감부를 만들면서 그 아래 경무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실상 한국 경찰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는 별도로 경무청이라는 우리 그 별도의 조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경시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1910년 한일 합병이 되면서 통감부 아래에 경무총감부를 두게 됩니다. 지방에는 경무부를 두게 되고요.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죠.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면서 경무국을 두게 되는 것이죠. 독립 후에 미군정청 시대에서도 처음에는 경무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후에 46년도에 경무부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찰이 강하죠. 미국처럼 강력한 경찰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시 치안국으로 내무부 소속의 치안국으로 격하가 됩니다. 이후에 74년도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 즉사했죠. 이후에 경찰을 좀 키워줘야겠다 해서 치안본부로 격상을 했습니다. 치안본부로 격상은 됐지만은 별도의 조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무부 장관 소속에 있는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있지만은 국수본부장도 여전히 경찰청장 아래에 있는 보조기관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 비로소 경찰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찰을 구한 경찰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내부를 만드는 것이 95년도죠. 내부까지 구워 95년도. 경부가 빵빵하죠. 거북이 목이 빵빵합니다. 1900년도에 경부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된 것이죠. 공리입니다. 공리는 전국적인 배우죠. 1902년도에 조직은 축소되었지만 관할은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요 법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94년도에 경무청 관제직장이 만들어졌죠. 조직법이고 행정경찰 장정입니다. 장정은 힘을 쓰는 것이죠. 힘쓰는 작용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96년도에 96 개곡이 지방을 다 정비를 했죠. 지방경찰의 작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07년도가 되면은 보안법, 집회단속법, 출판법, 신문지법, 보집, 출신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07년도 공을 치는 것은 골프하는 것이죠. 보집이라는 것은 보육원을 말합니다. 보육원 출신의 골프가 나왔습니다. 원래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인데 보육원 출신에서 골프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정치범 처벌법을 시행을 했죠. 이후에 치안유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정치에 이런 순서대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법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가져온 유치한법입니다. 유지에서 유치를 생각하면 일본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고, 예비금속법은 사전에 예비적으로 검거해서 구속하는 것이죠. 45년 해방이 되어서 이제 법률들을 폐지를 하는데
앞에 만든 정치예를 먼저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법은 48년도에 맨 마지막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안법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가 가장 나중에 폐지가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46년도에는 최초의 여성 경찰관을 채용하게 되는데 미군정 시대죠. 미군들은 여성과 정보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샤방샤방한 경찰을 채용했죠. 비읍이 숫자법으로 6이죠. 샤방샤방한 경찰은 여경이 되겠습니다. 47년도에 중앙경찰위원회 6인짜리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죠. 위원회는 항상 그 홀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짝수로 만들었습니다. 3대 3으로 갈리면 결론이 안 납니다. 민주적인 계획을 시도를 하지만은 오래 못 가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짝수위원회라서 그렇죠. 자, 보안법은 했고 53년도에 해경을 설치를 하고 또 경직법을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경 경직 53 해경들이 경직이 왔다는 것이죠. 60년대 제2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경찰 중립화를 규정을 하게 되죠. 60년대 초반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죠. 이때 경찰들이 그 중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발로 제2공화국 헌법에 경찰 중립화를 헌법에다 규정을 해버린 것이죠. 62년도에는 청와대 부근에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기동대는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빨리빨리라고 하면은 보통 80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비읍을 6으로 봐서 62년도가 되겠습니다. 63년도에는 대통령 경호실을 창설하게 되는데 대통령 유세 이러면 6.23이 기억나겠죠. 대통령 유세할 때는 경호가 필요합니다. 6구 경찰관 경찰공무원법을 제정을 했죠. 74년도에 영부인이 즉사하고 경찰을 좀 키워서 경찰본부로 만들어줬습니다. 75년도에는 치료하는 소방을 민방위본부로 이관을 시켰죠. 91년도 경찰을 구한 경찰법을 만들고 96년도에는 꾸룩꾸룩입니다. 갈매기가 꾸룩꾸룩 울죠. 갈매기가 우는 바다로 해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샤방샤방한 경찰이죠. 46년도가 되겠습니다. 해경 경직 왔죠. 53년도에 해양경찰을 만들고 경직법을 만들었죠. 갈매기가 꾸룩꾸룩 울면서 바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해경이 96년도에 이관이 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을 보겠습니다. 경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국사 과대입니다. 이때 할 일이 많아서 국사가 너무 과대하고 또 과대했죠. 자, 상해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 시기, 중경 시기 세 파트로 나뉩니다. 이동 시기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진 이후에 탄화를 받아 계속 피해 다니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이었고 상해 시기와 중경 시기를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만들게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죠. 여기에 근거해서 경무국이라는 정식 치안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 되는 것이죠. 업무는 행정경찰과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등경찰이라는 것은 지금의 정보경찰하고 좀 역할이 좀 비슷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죠. 도서 출판 저작권 업무도 했는데 이 바쁜 임시정부에서 웬 도서 출판 저작권에 대한 업무를 했는가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책들에 대해서 검열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유생 업무도 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에게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돌면 안 되니까 위생 업무도 담당을 한 것이죠. 경무국은 정식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월급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말은 정식으로 편제가 된 조직이었다. 그런 의미겠죠. 당시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연통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연통제는 연락하고 통신하는 것이죠. 국내와의 비밀 연락망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밀을 탐지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는데 1919년도에 만들었다가 21년에 점차 와해가 됐으니까 얼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본의 탄압이 심해서 조직은 각 도에는 도판부를 만들고 그 아래에 경찰기구로서 경무사를 두었습니다. 부군 단위에는 경무과를 둔 것이죠. 여기서 경무사가 나오는데 앞선 강의에서도 경무사가 한번 나왔죠. 처음에 경무청 관제 직장을 만들었을 때 한성부를 관할하는 경무청이 있었죠. 경무청의 장이 경무사였습니다. 그때 경무사는 경찰의 계급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조직입니다.
독방부 산하에 있는 경무사라는 조직을 둔 것이죠. 경무사 경무과 소속의 경감과 경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했고, 그리고 이제 상해 쪽에는 의경대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있었죠. 우리는 경찰이니까 의경이 되겠죠. 의경대 조례를 통해서 교민단체 자치경찰 조직이 되는데 김구 선생이 만들었죠. 이렇게 창설을 했지만은 초대 의경대장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초대 경무국장을 맡았지만은 초대 의경대장은 다른 사람이 맡았고, 나중에 김구 선생도 스스로가 의경대장을 맡게 됩니다. 임무는 교민사회에 침투한 일제의 밀정을 색출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워낙 간첩들이 많아서 그런 밀정들을 색출해야 되는 것이죠. 친일파를 처단하고 교민사회 질서 유지,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분기단속 등의 업무를 했는데,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진 이후에 사실상 와해가 됐다고 합니다. 이동 시기를 거쳐서 중전 시기입니다. 중정이라는 것은 그 중국어로 충칭인데요. 상해는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바닷가 쪽에 있죠. 이 충칭은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멀어진 중국의 한가운데 내륙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름도 대한민국 자맹관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뭔가 엄밀하게 자맹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내무부의 경무과를 만들었죠. 경무국 이런 게 아닙니다. 벌써 이름 자체가 축소가 되어 있죠. 경무과에서는 일반 경찰 사무를 담당을 했고, 인구조사, 징병, 징발, 국내 정보 및 적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무과와 별도로 경무대를 만들었는데, 통상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역시 내무부 직속으로 설치가 되었고, 임시정부 청사경비 또 임시정부 요인을 보호를 했는데 김구 선생 측근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광복 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경호 업무를 수행을 했죠.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당시의 경찰 조직은 임시정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정식 치안 조직이었다 하는 부분이고, 주요 업무는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들을 보호하고 일제의 밀정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주요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나석주, 이름에서 석주죠. 석건주입니다. 석건주는 폭탄주가 되겠습니다. 1926년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측식회사에 폭탄을 던지신 분이죠. 김석, 석에서 영어로 스포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1932년도에 일본 왕 생일 축하 기념식장에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죠. 그때 그 도시락 폭탄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배후에서 지원해 준 사람이죠. 스포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김용원, 원이 나오죠. 원이 나오면 넘버원입니다.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서 제2대 경무국장까지 올라갔죠. 경무국장이면은 경찰청장이죠. 넘버원입니다. 김철, 당시에 의경대의 조직은 서무가 있고 재무가 있고 심판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일제의 밀정을 차단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경대 심판 역임을 했습니다. 이름에 철이 들어가야죠. 철저하게 심판을 했겠죠. 심판 잘못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친일파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군정 하에 경찰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관리의 현직 유지, 이런 정책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경찰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1945년 10월 21일 우리 경찰의 날이죠. 이때 미 군정청 내에 경무국을 창설하게 됩니다. 일본인 경찰은 모두 추방을 했죠. 일본인 경찰은 모두 추방을 했지만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근무했던 한국인 경찰은 일부가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무국에서 출발했지만은 46년도에 장관급인 경무부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치안국으로 격화가 되죠. 주요 내용으로 비경찰화를 추진합니다.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2차 비보를 받았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경찰화가 일어났죠.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을 하게 되고 경제나 고등경찰을 폐지하게 됩니다. 비위생 경고하고 폐지를 했죠. 여자경찰, 샤방샤방한 여자경찰을 신설해서 분여자와 14세 미만 소년 범죄를 취급하게 하고 전국에는 4개의 여자경찰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과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그 정보과의 명칭은 사찰과였습니다. 사찰 이러니까 어떤 감찰과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정보과의 명칭이 사찰과였습니다. 미국은 여자와 정보를 중시했죠. 여자 경찰을 만들고 정보과를 만들었습니다. 중앙경찰위원회 6인으로 구성되어서 짝수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했지만은 그렇게 큰 성과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제 악법을 폐지했죠. 정치예보 순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봉사와 질서라는 흉장을 폐용했죠. 봉사라는 것은 영미법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념이죠.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에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를 해라. 이렇게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식이죠. 지방경찰을 정비를 했는데 각 도에 있는 경찰 기구를 시도지사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립이 되고 난다면 다시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환원이 되었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조직과 작용법을 정비를 했고 비경찰화로 경찰 영역은 축소가 되었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새로운 자각이 생겼죠. 법령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언제 반영됐죠? 경직법에 반영이 되는데 1953년도 해경 경직 53 그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요소를 도입만 했죠. 개혁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를 6명으로 짝수로 만드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죠. 신규 경찰의 20%가량은 일제 경찰 출신들로 재임용되었지만은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채용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와 단절된 새로운 경찰이었다. 이렇게 공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의 경찰을 보겠습니다. 정부 수립되면서 미군정 하에 경무부에 있다가 내무부 소속의 치안국으로 격하되죠. 당시에 정부조직법 제정에 참여한 이 구성원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의 관리들로 과거 행정조직을 모방을 했죠. 또한 그 식민지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있었습니다. 1991년도 경찰법을 만들기 전까지 치안국장은 내무부 장관의 보조기관이었죠. 지방경찰국장도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이었습니다. 관청의 지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경찰서장은 관청의 지위였습니다.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서장은 자기 이름으로 어디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낼 수 있었지만은 치안국장은 내무부 장관 이름으로 보내야 되고 지방국장도 시도지사의 이름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직법이 만들어질 때 국민의 생신제 보호라는 영미법적 개념이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공안절이라는 그런 대륙법적인 개념과 국민의 생신제 보호라는 영미법적 개념이 모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6.25 전쟁과 경찰 안종삼 구례서장입니다. 1950년도에 보도연맹원 480명에 대해서 총살명령이 내려오니까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달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보도연맹원들을 모두 방면을 하신 겁니다. 보도연맹원이라는 것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좌익들이 있었는데 좌익들을 전향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국가보도연맹이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니까 이 보도연맹원들은 아무래도 북한에 동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 사람들을 예비 금속한 다음에 예비 금속한다는 것은 미리 검거해서 구속하는 것이죠. 미리 이 사람들을 예비 금속한 다음에 결국에는 총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름이 안종삼이죠. 종을 3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죠.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종례를 하고 애들이 집으로 가게 됩니다. 방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더라도 이런 말을 했죠. 뭔가 종료되는 느낌이죠. 종이란 말과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다. 이 말을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종의 양구경찰서의 내평 지서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1950년도 6.25 터졌을 때 불과 10명의 인력으로 북한군 10,000명을 1시간 이상 지연을 시키신 분입니다. 이것이 춘천 내평 전투인데 이것 때문에 6.25 전쟁 최초 승전인 춘천지구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이죠. 불과 10명의 인력으로 과연 10,000명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킬 수 있을까? 정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싸운 것 못지않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종회를 시키지 않았죠. 노종회입니다. 10명의 인력이니까 본인 빼면 9명 정도 되겠죠. 부하들을 종회시키지 않고 노종회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전부 다 사망을 하신 것이죠. 김혜수
김혜수 그러면 영화배우 김혜수가 생각이 나죠. 글래머 여배우입니다. 뭔가 화력이 좋을 것 같죠. 영월 화력발전소 탈환 중에 적을 사살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달에 호국 인물로 선정이 됐었죠. 라희봉, 순천의 쌍치 지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공비를 토벌했는데 쌍봉이 되겠습니다. 권영도, 이분은 산청군 일대에서 공비를 토벌했는데 산청은 그 지리산 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최천 경무관, 경남경찰국장이었죠. 함안 전투에서 경남경찰을 지휘해서 북한군 4개 사단을 격파를 해버립니다. 우리 경찰이 북한의 정규 사단 4개 사단을 격파를 했다. 상당히 대단하죠. 독립운동가 출신이 되겠습니다. 여기 함안이라는 데는 그 마산의 북쪽에 있거든요. 제가 마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함안 출신의 친구들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많이 했죠. 자취방에 놀러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함안은 함 안이죠.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함을 보냅니다. 그 함 안을 열어보면 빨간 천하고 파란 천하고 그런 최고 품질의 천이 있죠. 최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안과 최천을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부동 전투죠. 경북 칠곡군에 있습니다. 다부동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군 지휘부는 모두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다 부산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대구를 사수를 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경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경찰은 다 부동하고 싸운 것이죠. 장진호 전투가 있습니다. 미군의 정예 훈련을 받은 경찰관 부대인 화랑 부대가 있었습니다. 장진이니까 멀리 진격한 것이죠. 미 해병대에 배속이 되어서 함경난도 북한에 있습니다. 장진까지 멀리 가서 활약을 했습니다. 자, 예비금속과 보도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또 4.19 혁명이 있었죠. 이때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2공화국에 들어서면서 헌법에다가 경찰 중립화를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62년도에는 청와대 부근에 경찰관, 경찰 기동대를 창설했는데 수차법으로 비해본 6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동대를 만들었고 대통령 유세를 경호해야겠죠. 64년도에 경호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구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이 만들어졌죠. 지어서로 끝나는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경정과 경장을 만들었죠.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을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경정 이상이죠. 당시는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을 도입을 했습니다. 74년도에 영부인이 돌아가시고 치안본부로 격상을 했고 치료하는 소방이 이관을 했습니다. 자, 87년도에 6.1 항쟁 이후에 경찰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을 했습니다.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채용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경찰을 구한 경찰법이 되고 91년도 이전 경찰의 특징은 종래에 식민지배에 이용되었거나 군정 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신제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말이 엄청나게 길죠. 경관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독립국가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영하게 되었죠. 해양경찰과 전투경찰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68년도에 김신조가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에 추가가 된 것이죠.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의 조직의 수건이었다. 이런 지문도 있었습니다. 91년도에 경찰법을 만들면서 정부 수립 이후에 경찰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경찰체제 근거법은 정부 조직법이었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기구 독립의 내부적 열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경찰법은 나중에 경조법으로 변경이 됐는데 약칭으로 여전히 경찰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을 했죠. 그리고 경찰청장과 시도청장이 이제서야 독립관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현재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경찰의 표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죠. 이대는 김용원 넘버원입니다. 나중에 1940년도에 임시정부 주석으로 또 선출이 됩니다.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규식에서 구식을 연상할 수 있고 종이 나오죠. 두 사람 모두 종로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구식은 종로입니다. 김신조 왔을 때 종로 잠원 검문소에서 전투를 하시다가 사망을 했죠. 차일혁 경무관입니다. 혁에서 헉헉거리면서 지리산을 올라간 것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을 했죠.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었습니다. 빨치산이라고 하면은 뭐 빨간 산은 아니죠. 빨갱이들이 있는 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원래 빨치산이라는 말은 불어입니다. 불에서 발음이 좀 와전이 돼가지고 빨치산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공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 이런 상부의 명령이 있었는데 가서 화엄사 문장만 태우고 말았죠. 그렇게 하시면서 문화재를 수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화훈장을 받고 문화경찰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경찰의 표상인 분은 이 차일혁 경무관이 유일합니다. 안병하 치안감, 전남경찰국장이었죠. 이름이 병하죠. 거꾸로 하면 하병이 됩니다. 화염병이 연상이 되죠. 5.18 광주민주화 당시 때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마라.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예능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라. 오타가 안 났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렸고 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관 행사와 시위대 인권 보호를 강조를 했죠. 민주화 인권 경찰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이준규 총경은 중규에서 쭈꾸미를 연상합니다. 목포 쭈꾸미 되겠습니다. 목포 서장이었죠.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서 경찰 총기 방아쇠 뭉치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섬에다 갖다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혈충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민주 인권 경찰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안맥결 총경, 결에서 안맥걸, 여자를 연상합니다. 여성 경찰관이었죠. 안창호 선생의 조카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을 했겠죠. 서울 여자경찰서장을 역임을 했고 국립경찰 전문학교 교수를 했었는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니까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 하면서 사임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문영순 경감, 문이 나오죠. 문은 허니문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허니문을 가는 곳이죠. 모슬포 서장으로 있을 때 제주 4.3 사건이 나서 좌익 명단에 이른 100명의 주민을 자수를 시킨 다음에 훈방을 해서 처형을 막으신 분입니다. 자수를 시켜서 형을 순화시키신 분이죠. 또 성산포 서장으로 있을 때는 계엄군이 예비 금속자 처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안종삼 구례서장이 예비 금속자 처형 명령이 내려오니까 내가 죽더라도 방면을 하겠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라. 그렇게 방면을 하셨는데 이분은 부당함으로 불행한다.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겼었죠. 하지만 그 안종삼 서장보다는 조금 말이 점잖고 순화되었죠. 문형순, 조금 순화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당함으로 불행한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문형순이고 내가 죽더라도 방면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안종사입니다. 이 두 분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같은 예비 금속자 처형 명령에서 방면을 하신 분이거든요.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있는데 최천 경남경찰국장이었죠. 문형순, 안맥결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최순결이죠. 최고로 순결한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우리 경찰에 들어오신 겁니다. 최중락 총경은 가운데에 앉아 계시죠. 수사반장의 실제 모델이고 많은 범인을 검거했고 가운데에 앉아서 아마 공정하게 수사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